다시 그러면 아까 거기부터 설명을 하면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 트랜슬레이션 모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는 것들, 그 동력학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시 살펴보면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질량과 뭐 어떤 스프링과 댐퍼의 그런 걸로 이루어진 이제 동력학적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모든 질량을 따로 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량만 따로 뗀 다음에 그 질량에 밖에서 가해지는 모든 힘을 다 표시하고, 여기 이제 이 댐퍼가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모든 질량에 대해서 밖에서 작용하는 힘, 이거는 U는 내 컨트롤 포스 내가 주는 힘이었고, KX는 스프링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BX 닷은 댐퍼에서 나오는 힘, 외부에서 나오는 힘을 다 이쪽에 써주고, 그리고 걔가 뭐랑 같다고 그 만들어주면 되냐면 여기처럼 여기 이제 BX를 다시 여기다 더하면 이쪽은 왼쪽은 모든 힘을 다 더한 것이고, 그게 M 곱하기 이 내가 정의한 플러스 방향의 가속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별로 그 미분 방정식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질량에 대해서 그 짓을 해줬으면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M1을 따로 떼내고 여기처럼 이쪽으로 M1을 따로 떼서 그 밖에서 작용하는 힘 다 표시해주고, 그리고 이거 뭐야, 잠깐만요. 밖에서 작용하는 힘 다 표시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등식으로 MA는 F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질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써주면 그 두 개를 그냥 정리해버리면 이게 그 미분 방정식으로 이 시스템의 동력학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서 좀 끊겨서 가는 것 같아서 천천히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량 두 개가 있고 스프링이 뭔가 이제 벽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질량 두 개가 스프링과 댐퍼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런 거였는데, 이걸 간략하게 한번 대충만 소개를 드리고 가면요. 질량 두 개를 따로 떼고, 그러면 M1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표시하면 첫 번째 스프링에서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되게 느리네요. 그리고 첫 번째 댐퍼에서 B1, X1 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X2가 X1보다 더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서로 이제 또 당겨주는 힘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K2에 의해서 X2-X1만큼 이쪽을 당기는 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X2에 다시 X1 닷보다 더 크다고 하면 B2 이 네 가지 힘이 지금 밖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이죠. 그리고 그게 뭐랑 같냐면 M1 곱하기 X1 더블 닷하고 같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식으로 써버리면 이제 첫 번째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완성이 됐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개 스프링 힘과 수락이 하나의 스프링 힘과 댐퍼에 의한 힘이 또 있는데, 요거 이제 같은 힘이죠. 이쪽에서 M1을 당겨주는 힘이나 M2를 당겨주는 힘이나 같은 힘이니까 이렇게 이런 힘이 있고, 마찬가지로 다시 있어요. 이렇게 이런 힘이 두 개가 또 M2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스프링 하나밖에 없으니까 K3고, 얘는 얼마나 지금 당겨졌냐면 얼마나 압축이 됐냐면 방향이 틀렸네요. 제가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X1이 이렇게 쭉 늘어났고 X2가 X1보다 더 늘어났고, 그러면 K3 스프링은 X1 더하기 X2만큼 압축이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내가 가정하기를 이쪽 방향이
플러스의 가속도 방향이라고, 힘과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했으니, 요거 정리를 하고 요거 정리하면 두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저번 시간에도 빼먹고 이번에도 빼먹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요 시스템 모델링을 할 때, 지금 얘가 보면은 질량과 벽과 스프링과 댐퍼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질량들을 따로 떼어서, 물체만 따로 떼어서 거기에 힘을 따로 화살표 표시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량을 따로 떼내고 힘과 가속도를 이렇게 표시한 그림을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니까 물체가 이제 물체만 따로 떼어내서 프리하게 떼어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힘과 가속도를 다 표시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자유물체.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왜 요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K3 곱하기 K2가 아니냐, K3 곱하기 X2가 아니라 X1이 왜 더해졌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 식을 가정을 할 때 맞아요. 예, 배정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X1이 X1하고 X2가 정의할 때 처음에 이제 평형인 상태에서가 뭐랄까요? 평형인 상태가 0, 0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X1이 약간 늘어나면서 K1이 X1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X2가 X1보다 약간 더 늘어나면서 K2는 X2 빼기 X1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K3는 X1이랑 상관없이 X2만큼만 압축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얘를 빼고 그렇죠. X2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아니고 K3 곱하기 X2.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실수한 내용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결과는 그렇고요. 다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제가 빼먹은 내용,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뭔가 동력학적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그리고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자유물체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자유물체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어떤 책에서는 봤는데 실제로는 자유물체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면,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번에 질량들이 움직이는 뭔가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때 이제 같이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계 시스템의 운동은 두 가지로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으로 기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은 회전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리고 로테이션은 회전이 없이 그냥 트랜슬레이션이 없이 그냥 회전만 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로테이션에 대한 동력학은 기술하기가 트랜슬레이션보다 좀 더 힘들어요.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더 힘든데 그래도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이 로테이션을 다룰 줄 알면 훨씬 더 많은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계적 시스템 중에 저번 주처럼 이 매스가 트랜슬레이션만, 그러니까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걔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실제적인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싶으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하고 트랜슬레이션은 F는 M, X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로테이션에서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M은 I 세타 W 여기서 보면 M은 질량이었고 질량은 뭐였냐면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 같은 거거든요.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 같은 거죠. 질량이 크면 같은 힘으로 밀어줬을 때 안 움직이고 질량이 작으면 쉽게 움직이고 그렇죠? 같은 힘으로 밀어준다고 했을 때 질량이 작으면 얘가 작다고 하면 얘가 커지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질량이 크다 그러면 작게 움직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모멘트라는 것은 그 우리가 토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힘 곱하기 작용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점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고정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힘으로 여기를 밀어주면 여기는 이제 고정점이에요. 그래서 요 O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텐데 여기 어떤 힘으로 어떤 그 고정점에 대해서 거리 R만큼 떨어져서 어떤 힘으로 밀어준다고 하면 그림이 천천히 나타나서 이만큼 거리만큼 고정점에서 R만큼 떨어진 데서 힘으로 밀어준다고 하면 그때 작용하는 모멘트는 그냥 단순하게 힘 곱하기 이제 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F 곱하기 R이고 사실은 F 곱하기 R이 아니고 R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일 때 크로스 프로덕트 F라서 이 R의 수직인 성분의 힘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은 제가 F를 R의 수직인 성분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FR을 곱하면 되지만 만약에 여기 고정점에 대해서 F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R만큼 떨어져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쪽은 모멘트는 고정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는 FR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직이니까 얘는 수직 성분만 떼면 이거를 어떤 알파라는 각도라고 부르면 뭐죠? 모멘트는 F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정점이나 무게중심점에 대해서 멀리서 이제 돌리려는 힘. 그러니까 얘는 F는 이제 밀려는 힘이고 모멘트는 돌리려는 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타는 이 각도 돌아간 각도 X는 이동한 거리고 그랬죠. 그거랑 서로 비교를 해보면 트랜슬레이션에서 내 변수는 이동한 거리 그리고 로테이션에서는 회전한 각도 그리고 여기서 I라고 적혀 있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질량의 이제 그 짝이 맞는 개념인데 이제 회전을 방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크면 덜 돌아가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작으면 빨리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는 얘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거는 우리말로 관성 모멘트라는 말도 사용이 되고요. 관성 모멘트 여기가 관성 얘가 모멘트 그래서 관성 모멘트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체가 결국에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그래서 모든 물체의 그 어떤 무게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을 곱해서 다 더한 뭐 그런 요소가 돼요. 그래서 같은 질량인데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하면 질량이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굉장히 작고 같은 질량을 바퀴처럼 이렇게 퍼뜨려서 배치를 시켰으면 이제 같은 질량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스케이팅 하면서 이제 회전을 할 때 얼음판 위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팔을 쭉 벌리고 있으면 천천히 돌다가 점점 더 빨리 돌고 싶으면 팔을 이렇게 쭉 오므려서 이제 자기 질량을 다 중심으로 이제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작아지면서 내 회전 속도는 이제 더 가속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이거 그러니까 질량하고 배치되는 개념, 배치된다기보다 질량하고 이제 짝이 맞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멘트는 힘과 짝이 맞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회전하는 물체들에 대해서 모든 물체에 대해서 떼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맞춰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근데 왜 그 로테이션이 트랜슬레이션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트랜슬레이션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가속도가 하나밖에 없죠. 이쪽으로 가거나 말거나 반대로 가거나 그것만 있는데,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물체가 회전할 때 나타나는 가속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질량이 이렇게 움직이면 x1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 가속도는 이쪽 방향 가속도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데는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인다 치면 뭐 이쪽 방향으로도 가속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가 여기에서 로켓으로 쭉 밀어주면 위로도 가속도가 나타날 수 있고, 뭐 근데 1차원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한 방향밖에는 가속도가 안 나타나는데,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서 딱딱한 물체라고 칩시다. 요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세타라는 각도고, 그리고 이 막대기 길이가 L이라고 치고, 그러면 요 점에서 표현되는 가속도가 뭐가 있냐면, 어떤 가속도가 있죠? 이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어떤 각 가속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회전하면 나타나는 가속도가 뭐가 있냐면, 우선 세타가 가속되면 나타나는 힘, 그러니까 세타가 증가하는 속도가 증가할 때, 그렇죠? 세타의 2번 미분이 증가할 때 그거에 같은 방향으로 이 길이만큼 곱해져서 선가속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얘가 회전 속도가 있으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뭐 있잖아요. L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L 곱하기 세타 닷의 스퀘어만큼 이제 나를 이제 회전하면은 저쪽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걔를 다시 당겨주는 힘.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구심가속도라고 배웠던 이런 두 가지, 이제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해도 이 두 가지의 가속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회전 역학을 다루면 여기에 들어가는 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량이 이 거리가 계속 L이라는 걸로 유지되면서 회전을 하면 이제 이런 가속도만 생길 텐데, 여기에 L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힘들이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L이 증가를 하면 이쪽 방향으로 또 L의 속도의 증가량만큼 또 뭔가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코리올리 포스라고 부르는 그런 가속도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가 안 변하고 회전을 할 때는
처음에 이 두 가지 힘만 표현이 나타나게 돼요. 두 가지 각도만 나타나게 되었고, 길이까지 변해버리면, 그러니까 임의의 운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정말 설명하기도 힘든 코리올리 가속도까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가속도 성분이 많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동력학을 이제 전문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니까 이 중에 일부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통 근데 어떤 기계 구조가 정해져 있는 기계 구조가 회전하고 움직이고 할 때는 이 링크 길이까지 이 L 길이까지 막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제쳐두고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모델링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쉬운 경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쉬운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더 표현되는 가속도의 힘이 가속도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우는 걸 살펴보면 여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I1이라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가진 바퀴가 있고 여기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령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I1과 I2의 두 회전하는 물체가 있고 그게 어떤 그 막대기로 연결됐는데 이 막대기가 딱딱한 막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프링 같이 이렇게 약간 탄성을 가진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K라는 탄성을 가진 막대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그래서 I1의 회전 방향을 세타1이라고 놓고 I2의 회전량을 세타2라고 놓고 그러면 이 K1은 이제 스프링하고 같은 거라 K1하고 세타1하고 세타2가 같이 움직였으면 이게 서로 상대적으로 틀어진 양이 없기 때문에 힘을 안 작용하고 세타1이 보다 세타2가 더 틀어졌다고 하면 이 세타2를 덜 틀어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힘을 그러니까 토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컨트롤 포스를 세타2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타우라는 컨트롤 포스를 토크를 준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타우는 이제 모터로 이제 휙 돌려주거나 아니면 추력기 같은 걸로 칙칙 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힘이 토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자 하는데 이것도 그 질량 경우랑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따로 떼서 I1만 따로 떼서 여기 이제 세타1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물체 두 번째 물체 따로 떼고 밖에 작용하는 힘 다 표시해 보면 이 스프링에 의해서 K 세타2 빼기 세타1만큼 이제 힘이 작용을 하고 걔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지금 제가 요 위에 손가락을 올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쉬울 텐데 지금 이게 지금 그림하고 손가락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설명이 좀 애매한데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아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원격 강의니까 이게 불편하네요. 잠깐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옆으로 위에서 놓고 보는 게 더 쉬우려나? 잠깐만.
지금 여기 로드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막대기까지 이렇게 따로 떼어보면, 막대기는 이제 질량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물체도를 그릴 놈은 아닌데,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타2가 더 틀어졌어. 더 틀어졌으면, 이 막대기는, 세타2가 더 틀어졌어.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세타2가 더 틀어졌으면 이 막대기는 그 첫 번째 물체 I1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I1을 세타2가 더 돌아가 있으면 세타2가 더 돌아가 있으면 얘는 갑자기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화살표를 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얘하고 이 첫 번째 스프링이 위에 작용하는 힘하고 아래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얘가 이렇게 틀어지면 아래쪽에는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위쪽에는 반대로 돌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I 세턴 더블 닷은 이제 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고, 이제 아래에는 I 세타 투 더블 닷은 타우 빼기 K 곱하기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하고 같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질량 두 개를 놓고 스프링이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물체의 그 운동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m1 제물체도 뭐 안 그려도 살펴볼 수 있겠죠. m1 x1 더블 닷은 이거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k 곱하기 x2 마이너스 x1만큼 이런 게 있고, 반대 방향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힘이 가해진다고 하면, 그러면 U 빼기 K 이런 힘이 주어져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U가 타우로 바뀌고 K는 뭐 그러니까 늘어나는 스프링을 토션 스프링, 그러니까 회전 스프링으로 바꾸고, 질량 M을 그 모멘텀 이너시 I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에 큰 구조물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제 날개가 두 개 달린 뭐 하나만 달려 있다고 칩시다. 이제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 치면 그냥 뭐 하나 달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치면 위성 동체하고 그 날개판하고가 또 이 딱딱하지 않은 그 유연한 구조물로 연결이 뭐 유연하다는 게 뭐 고무줄처럼 유연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딱딱한 구조라고 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틀어지는 이런 유연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동체에 그러니까 위성의 동체나 저쪽 탑재 뭐 뭐랄까 그 태양 전지판이나 그 두 개가 항상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씩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고 그 틀어지는 역학을 이와 같은 이 토션 스프링이나 그런 걸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성을 급하게 이제 지구의 어떤 방향을 보도록 이제 회전을 시킬 때 그런 모델링에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 모델링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좀 더 몇 가지 더 연습을 해봤으면 싶은데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제 진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요. 진자가 매달려 있을 때 이제 수직축으로부터 이렇게 틀어진 양을 이제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세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진자를 딱 놨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이제 운동 방정식을 기술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운동 방정식 기술을 해보려면 이 밖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살펴봐야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중력이 얘를 아래로 당기려고 하고 그 중력이 없으면 얘가 움직이지 않겠죠. 이제 이 중력이 뭔가 얘를 움직이게 하는 이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M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살펴보면 여기에 어떤 그게 있을까요? 여기 이제 줄이 당기고 있는 장력이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 이만큼의 장력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힘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이제 두 가지만 힘이 있고 여기에 그럼 작용하는 가속도는 뭐가 있냐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 세타의 방향을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방향이 반대로 이런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L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이 방향으로 L 이런 가속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여기 걸려 있는 장력의 크기 다 계산할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요 힘을 두 개 이쪽으로 힘을 이쪽 방향으로 분해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쪽 이제 장력을 다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뭐 실제 관심 있는 거는 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세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만 운동 방정식을 한번 기술해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는 L 세타 더블 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살펴보면 이쪽으로 L 세타 더블 다시 있었고
이쪽 방향으로는 mg에다가 사인 세타만큼 곱해진 양이 이쪽으로 당겨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f는 ma를 집어넣어 보면 이 가속도는 m 곱하기 a는 마이너스 mg 사인 그래서 lz다. 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중량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세타의 역학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병진 운동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를 그 로테이셔널 모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m은 I 세타 더블 닷을 내가 여기서 이제 세울 건데 어떤 요 식은 언제 세울 수 있냐면 이 트랜슬레이션 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냥 진행하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어렵지가 않은데 얘는 이제 회전 운동 방정식은 어느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무 점에 대해서나 토크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원점 5점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표시한 5점 이제 줄이 매달려 있는 5점을 중심으로 토크를 계산한다고 하면 토크는 이제 힘은 이쪽 mg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거기 떨어진 거리는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는 L 곱하기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mg L 사인 세타가 토크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점을 기준으로 안 하고 5점을 기준으로 안 하고 제가 엉뚱하게 뭐 줄의 중간쯤 되는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X라고 지금 그리고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고 하면 이 모멘트가 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이 아니고 어디에서만 이거를 이 방정식을 기술해야 되냐면 고정점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리 이 자리 여기 5점이요.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고정점 아니면 무게중심점에 대해서만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5점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기술을 해보면 5점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5점을 중심으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힘은 모멘트는 다 더하면 뭐냐면 5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하지 말고 세타가 저렇게 증가하니까 반대로 써야 되겠네요. 토크를 이렇게 만드는 힘을 플러스 토크라고 가정을 하면 왜냐하면 이제 세타가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용하는 모멘트는 뭐냐면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mg가 힘이고 그거의 수직한 거리는 이만큼이니까 L 사인 세타가 있고 그렇죠? 걔가 그런데 플러스 토크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요 m을 쓰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I 세타 더블 닷은 i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i는 이게 이제 연속체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뭐죠? 질량이 덩어리가 몇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냥 m 곱하기 r 제곱을 다 더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i는 뭐 m 곱하기 l 제곱이고 그리고 세타 닷은 세타 더블 닷. 그럼 얘가 i고 얘가 세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은 거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이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에 까먹고 제가 막 삽질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가지 못했는데요. 좀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동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을 지금 해주셔도 좋고, 찾아오셔도 좋고, 그렇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에는 뭘 해보려고 하냐면, 요 위에 이런 판이 있고, 판이란다. 어떤 천장에 있고, 천장에서 질량 하나가 이렇게 쭉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중심점을 놓고서. 그래서 이쪽,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링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 이게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경험을 가지고 살펴보면 질량을 천천히 움직이면 세타가 그렇게 커지지 않으면서 천천히 따라올 것이고, 확 움직이면 얘가 못 따라왔다가 이렇게 휘청휘청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잘 움직이면 굉장히 빨리 가면서도 가서 금방 스테빌라이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장 같은 데 가보시면 천장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뭐가 움직이면서 밑에 이제 줄에다가 뭔가 물체가 매달려서, 크레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물체를 옮길 때 사람이 들기 힘드니까 물체를 짚고서 천장에서 이제 모터 가지고 연결된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여기 달려있는 물체가 뭐죠? 달려있는 물체가 너무 많이 흔들흔들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걔를 적게 흔들리게 하면서 어느 거리만큼 이동시켜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그 시스템을 이렇게 모델링을 세우고, 이 세타를 내가 X를 원하는 대로 보내고, 세타는 많이 안 흔들리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장 먼저 단계로 그 시스템을 이렇게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시죠. 얘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 막대기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I라고 치고, 얘가 그리고 질량은 MP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MP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건 세타라고 하고, 이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제 L이라고 하고요. 이 막대기의 거리. 그리고 이 질량은 M 카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방정식은 세타와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질량 두 개를 따로 떼서 일단 MC라는 질량을 떼서 여기에 밖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물체가 이제 연관이 되다 보면, 아까 스프링으로 연결되면 스프링 힘이 이제 서로 물체 간의 힘을 전달해주는 어떤 요소가 됐었고, 여기에서는 지금 링크, 요 질량의 중심에 있는 어떤 링크 때문에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얘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폴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와 있을 때랑 이렇게 와 있을 때랑, 빨리 움직일 때랑 천천히 움직일 때랑 요 링크에 걸리는 힘이 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링크에 의해서 어떤 힘이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량이 있지만
중량이 있지만 여기 이제 중량을 똑같이 밀어주는 어떤 그 이 바닥 이 판이 중량을 다시 위로 밀어주는 힘이 있어서 상쇄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결국엔 Fy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fx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어떤 숫자랑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작용하는 힘이 될 것이고, 마찰이 없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죠, 여기,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x라는 어떤 가속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컨트롤 포스로 u라는 힘으로 밀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이제 운동 방정식 세울 수가 있죠. m 카트 여기 x 닷은 여기 이제 u가 빠졌고, 그렇죠? u 더하기 f x, 이게 결국에는 이 윗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윗 물체 운동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fx가 뭔지 우리 아직 모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관계에 의해서 찾아야 될 텐데, 이제 아래 물체랑 같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래 물체를 아까 요 첫 번째 물체와 여기요, 지금 제가 첫 번째 물체에 지금 x를 표시하고 있는데, 요 물체와 두 번째 물체 요 x 이제 같은 점인데, 거기에 두 번째 물체에 의해서 fx와 fy라는 힘이 이제 그 링크에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에는 반대로 이제 fx가 반대 방향으로 걸릴 것이고, fy는 또 fy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힘이 걸리게 되죠.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의 무게중심은 요 바의 한가운데 중심점이 될 것이고, 그 무게중심으로 m폴 g라는 중력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요 이제 틀어진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부르면, 그리고 아까 요 바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L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회전하면서 요 무게 중심점이 L이 회전을 하면서 L의 회전 때문에 요 무게 중심점에 나타나는 가속도 표현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타가 증가할 때 이쪽으로 L 세타 더블 다시 있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L 세타 닷 스퀘어가 있고, 그랬죠? 그리고 L이 증가한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코리올리 포스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뭔가 L 더블 닷에 대한 게 있다 했는데, 지금 L은 우리는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이 두 가지 가지고 표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가속도 다 표현했고, 나타난 힘을 다 표현했으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요 아래 그림에서 지금 시간이 아래 그림에서 이쪽 위아래 방향으로
F는 mx 더블 닷, 이 병진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고 좌우 방향으로 병진 운동 방정식을 또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폴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여기 표시를 분홍색으로 표시를 한 이 점을 기준으로 그 회전 운동 방정식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데 제가 한번 쭉 해볼게요. 그런데 해보죠. 지금 요 하나가 위의 물체에서 나온 방정식이고, 늦어가지고 여기 이제 1번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2번) 방정식은 이 위아래 방향으로 힘을 다 표시하고 가속도를 다 표시를 하면, 표시를 하면 위아래 방향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위아래 방향을 살펴보면 위아래 방향으로 윗방향을 플러스라고 붙여서 제가 한번 그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물체의 윗방향으로 나타나는 가속도의 크기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L, 이 두 가지가 윗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의 이제 모든 성분이 되죠. 그렇죠? 힘의 모든 성분이 된다. 이게 가속도의 모든 성분이 되고, 거기다가 MP를 곱하면 이게 MA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걔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제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FY 마이너스 MP 됐죠?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옆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 또 똑같은 짓을 해보면 MP 곱하기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이쪽 성분이 있고, 이런 성분이 있죠. 그렇죠? 걔가 좌우 방향의 힘의 합은, 여기는 외력이 그냥 Fx 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또 하나의 관계식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무게 중심점에 대해서 이제 모멘트는 얘를 세워보면 무게 중심점에 대해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라고 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세타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증가를 하는 게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모멘텀 밖에 작용하는 토크는 Fx 곱하기 L 코사인 세타,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고, 더하기 Fy 곱하기 L 사인 세타, 이 두 개가 나를
이 포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외력이고, 중력은 무게 중심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0이라서, 작용 거리가 0이라서 토크에는 이제 그걸 안 하게 됩니다. 컨트리뷰션 하는 게 없고요. 요게 결국에는 I 세트. 그러면 이제 식이 4개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식이 4개 표시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fx하고 fy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 식이 4개이기 때문에 2개를 없애버릴 수가 있죠. 소거해버릴 수가 있어서, 그걸 소거하고 나면 이제 두 개만 식이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u하고 x와 mc, 뭐 mp, l, 그리고 i 이런 거랑 세타하고 x에 대한 그렇게 2가지씩만 이제 남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차분히 해보시면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이거는 지금 보면 이 동역학 방정식들이 요 첫 번째 1번식을 한번 볼까요? 1번식을 한번 보면 요건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fx가 만약에 fx에 대해서도 선형이라고 치면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식을 한번 보면, 더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얘부터 보겠습니다. 얘부터. 우리가 진자 운동에 대해서 기술했던 이 식은 보면 선형 운동 방정식은 아니죠. 여기 세타에 대해서 여기 이제 비선형항이 사인 세타라는 비선형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 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형 운동 방정식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가정을 하나 하자면, 이 세타가 이렇게 살살만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인다고 하면 사인 세타나 세타나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사인 세타가 이제 세타랑 거의 유사하다고, 이제 세타가 작을 때는 그렇게 이런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단순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선형 역학을, 비선형 방정식을 이제 선형화한다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은 과목에서 보셨을 것이고, 미분 방정식에서도 다루셨을 내용인데, 그 작업을 여기서, 이게 여기 뭔가 복잡한 모양이 많기 때문에 세타가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선형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 좀 더 다루기 그대로 다뤄도 fx, fy 소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짜증 나니까 이 세타가 작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런 가정 하에서 선형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 오늘 저희가 진도가 많이 나갔으면 다음에 그걸 할 텐데, 한번 보시죠.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식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면 세타가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세타 아주 작다고 쳐. 그럼 세타 닷도 작고 세타 더블 닷도 작다고 치는 거예요. 얘도 굉장히 작고 세타도 작고 굉장히 작고, 세타 닷도 굉장히 작고, 세타 굉장히 작다고 이런 가정을 하고 보면, 여기 보세요. 보면 요식 한번 보세요. 요항 첫 번째 항 보면 세타 닷의 제곱이니까, 작은 거의 제곱이니까 훨씬 작아지죠. 그냥 0이라고 작은 거의 제곱은 훨씬 작고, 그러니까 0이고,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0에 가까우면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1하고 같으니까 1 곱하기 굉장히 작은 거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여기는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얘도 작고, 첫 번째 세타 더블 다 작죠. 그리고 사인 세타는 세타랑 같으니까 걔도 작죠. 그럼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거니까 작죠. 그래서 얘도 없애. 여기는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fy가 그렇지. fy는
이렇게 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fy가 뭔지 찾아냈죠,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작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작은 것 살펴보면 얘는 첫 번째 항은 보면 코사인 세타 작으니까 1이고 얘는 작고, 얘는 그러니까 작은 게 두 번 이상 곱해지면 이제 작은 게 두 번 이상 곱해지면 그냥 0으로 무시를 해버리는데, 얘는 아직 0으로 무시하기는 좀 아까워요. 작은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작은 애가 얘도 작고 거기다 또 제곱했고 하니까 이건 없앨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M, P, L, 세타 더블 닷은 마이너스 F 이런 거 하나 얻었죠.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요 네 번째 식에서 살펴보면 작은 게 여기는 없어요. 여기 코사인 세타 작으니까 그냥 1이고 있고 얘는 사인 세타 작으니까 그냥 세타고, 그럼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없어지네. 얘는 이제 fxl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없애고 fyl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쭉 큰 그림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식에 여기 첫 번째 식에 요 fx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1하고 2를 더하면 1 더하기 2 하면 mcx 이렇게 됐죠. 1번하고 2번 1번이 아니고 3번 1번하고 3번 더하면 여기 하나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지수가 없는 fx도 없어지고 fy도 없어진 우리 그 x와 세타의 어떤 역학을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하고 4 그러면 4번에다가 1하고 1이란다. 2하고 3을 여기다가 4번에다 집어넣어 보면, 왜냐하면 2에는 fy가 뭔지 알려주고 있고, 그렇죠? 2에는 fy가 뭔지 알려주고 있고 3에는 fx가 뭔지 알려주고 있으니 걔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방정식 하나가 또 나오게 되죠. 집어넣으면 fx 뭐였냐면 m, p, 곱하기 이게 fx고 여기다가 l이 하나 더 붙고 더하기 fy는 마이너스 mpg였으니까 마이너스 mpg L 세타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얘가 지금 요 그림에서 폴이 움직이는 그림에서 폴에 나타나는 가속도를 제가 두 개를 표시했는데 두 개 표시했죠. 요거 하나 하고 요 두 개 표시했는데 이 폴은 이게 그냥 고정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에 물체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위에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이 O에 작용한 이 분홍색 점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아까 x 더블 닷으로 표현되는. 그러면 걔를 여기다 다시 한번 건드려 보면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고 2번 방정식에는 수직 방향만 했으니까 표현이 안 되고 수평 방향에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x 더블 다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걔를 다시 날려보면 이쪽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아니고 m, p, l, z, w, m, p 요게 이제 맞는 방정식이 될 것이고 요 두 개는 그대로고요. 그러면 얘도 뭔가 수정이 돼야 되네. 여기가 그냥 u가 아니고 일 하고 3을 더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2하고 3을 4에 집어넣으면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지금. fy fx를 집어넣으면 fx는 마이너스 mpl 곱하기 l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fy는 마이너스 mg였으니까 mp g가 l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fx, fy 다 없어졌고 여기에도 다 없어졌고 해서 요 두 가지가 이제는 이제 이 시스템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혹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혹시 뭔가 제가 또 빼먹은 게 있는지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음 수업 시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려 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뭐 틀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더한 식의 우변은 그러네요. 예, 맞아요. 그렇고 나머지는 맞나요? 보면은 얘를 좀 더 정리를 하긴 해야죠. 여기 보면 지금 얘는 보면 x 더블 다시 세타 더블 다시 이 두 개를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거는 mc 더하기 mp에다가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텀 보면 첫 번째 항은 뭐냐면 그 두 질량이 같이 그냥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항은 그거랑 별개로 밑에만 따로 흔들리는 거에 대한 항을 뭔가 기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정리를 해보면
MPL 그리고 더하기 I 더하기 MPL 제곱 더하기 MPL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지? 예. 이거 살펴보다 말았죠. 처음 이제 위측은 보면은 이제 좌우 운동만 뭔가 기술하고 있는 어떤 거고, 그렇죠? 아래식은 뭔가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데 걔랑 이제 이 좌우 운동이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뭔가가 들어간 어떤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x가 고정되어 있다 치면 이제 둘째 식에서 얘만 남기 때문에 이게 진자 운동이랑 같은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위의 식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질량이 같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 항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회전해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면서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계 시스템의 모델링을 이렇게 지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제가 이제 쭉 쓰면서 링크에 힘이 걸리고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식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부터 해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식을 만드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그런 공부했던 이제 뭔가 소자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한 동력학을 고려해서 KCL, KVL 해서 뭔가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 것처럼 기계 시스템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슷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그걸 좀 단순하기 위해서 선형화하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뭔가 이 운동 방정식이 이런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소개를 드린 내용이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딱 그려놓고, 지금 제가 결국에는 만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땅 위에 여기 어떤 바퀴가 굴러가고 있고, 여러분들 세그웨이나 그런 거 있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세타를 이렇게 각도라고 하고, 이 바퀴가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 2라고 하고 세타 1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그웨이 위에 사람이 딱 올라타서 이렇게 이 바퀴를 잘 굴리면 이게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링을 결국에는 만들 것이고, 만들어서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어기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올 것이고, 이 세그웨이에 대한 다이나믹 모델링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생으로 요 그림에서부터 출발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는 제가 기대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세그웨이 그림하고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비슷한데 이제 폴이 밑으로 흐르고 있는 건데, 이 모델링을 제가 지금 오늘 한 폴이 이제 아래로 이제 쳐져 있는 모델을 폴이 서 있는 상태로 모델링을 바꾸고, 그러면 이제 아까 선형화 과정에서 뭔가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매스를 이렇게 그냥 매스가 네모난 매스가 직진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이 여기서 이제 MC라고 했던 그 운동이 이제 회전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수정하면 결국 이 세그웨이의 그 동력학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거를 만드는 것을 다음 시간에 소개를 드리고, 근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물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살펴보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기계공학을 복수 전공해도 될 정도로 기계공학에서도 뭐 가장 처음에 배우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기본을 갖추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저도 아까 실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실 분들은 제가 더 도와드릴 수도 있고 공부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보통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과정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은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녹화를 했으니까 다시 올려드릴 거기 그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아시죠? 그 온라인 강의가 2주 더 늘어나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